나를 찾아가는 여행 진로활동. 오늘은 재능 발견법 편으로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재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혹은 저는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최소한 하나의 재능은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엄청 못하는 것도 없지만 딱히 재능이라고 할 만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고 대체 우리는 왜 우리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해내는 것이 성공인데 우리는 일론 머스크처럼 아주 거대한 일을 해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재능도 성공처럼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아주 거창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창한 능력인 재능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재능은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다 있는 거고 남들보다 뛰어난 거창한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빛나는 재능들을 찾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능이란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나 감정, 생각들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재능의 뜻이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건 재능이 아니라 습관인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 감정, 생각이 왜 재능인 것인지 나 관찰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나 관찰법입니다. 나 관찰법은 말 그대로 나의 생활을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나의 재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재능이란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을 뜻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기억하고 신경을 써주는 행동,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없었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냐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에이, 이게 무슨 재능이에요?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재능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까요? 선생님은 사실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하는 지나가는 말,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저장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친구랑 음식을 먹는데 친구가 참 맛있게 먹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그 음식을 사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것들로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일명 츤데레라고 말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핵심 가치를 파악하듯이 나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더 들여다보자는 거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이런 행동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친구를 아끼는 마음인 우정? 선물을 하는 기쁨? 또 선물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재능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뻐하고 또 선물을 받은 누군가도 기뻐하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의 재능은 감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동을 주고받는 것, 이게 선생님의 재능인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재능은 감동의 능력, 이벤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발전시켜 나가면 내 주변 사람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큰 인상, 감동을 주는 건 재능일까요? 재능 맞죠? 아이유처럼 노래를 작곡하고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재능인가요? 그럼요, 재능이죠. 그럼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기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 재능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선생님이 반복하고 있는 행동, 친구들의 말을 잘 기억하고 신경 쓰는 것 재능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이 나를 정말로 예뻐해서 기회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우와,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역시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땡큐를 외치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이런 감정과 생각을 가능하게 한 걸까요? 어떤 힘든 일이든지 잘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만하고 싶지 않은 겸손한 마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는 꿋꿋함? 이제 이런 것들을 재능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걸 평온함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평온함은 다른 말로는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고 또 정신이 건강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은 재능인가요? 그렇죠. 의사의 재능이겠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평온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재능일까요? 그 역시 재능이겠죠. 선생님은 특히 이 재능을 굉장히 일찍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발전시켜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게 힘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발전시키면 내가 살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재능은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살짝 변형된 방법으로도 내 재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나 관찰법이 아니라 남 관찰법이겠죠.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혹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 행동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선생님의 경우는 친구들이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영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누군가 고민글을 올렸을 때 가끔 답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의견에 굉장히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줘요. 그만큼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일까요? 보통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답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거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빠른 시간에 잘 풀어내는 것 재능일까요? 수학적 재능이 맞겠죠? 그럼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조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재능일까요? 그 역시 재능이겠죠. 여러분,
재능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창한 능력이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감동을 주고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나의 행동, 감정, 생각을 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애정을 갖고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 재능이라는 위대한 씨앗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 관찰법을 통해 재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검사가 MBTI, 성격 유형 검사일 것 같은데요. 아마 고학년인 친구들은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격 유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ENTP인데 혹시 선생님하고 같은 유형인 친구들? MBTI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검사는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이건 해본 친구, 안 해본 친구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해본 친구들은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무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 해본 친구들 어떤 지능이 높게 나왔나요? 선생님은 음악지능, 자아성찰지능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오늘 중요한 건 검사 도구의 설명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재능을 찾는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각 검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떤 검사인지 너무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지를 보면 무척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을 받았나요? 혹은 검사 결과를 통해 여러분의 재능을 찾았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는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거고 기껏 활용해봤자 나와 잘 맞는 친구, 이성은 어떤 유형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각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흥미 위주의 자료들만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검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기껏 열심히 검사해놓고 검사는 검사,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내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 검사 도구들을 통해 나의 재능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BTI, 다중지능, 아니면 다른 검사 모두 똑같은 과정입니다. 어떤 검사를 했던 검사한 결과를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해나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 검사 결과를 보면서 나를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두 번째, 밑줄 그은 문장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을까? 분명히 그 문장과 관련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밑줄 그은 문장과 관련된 나의 실제 경험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다 쓰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밑줄 그은 문장 또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듯 나의 재능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죠? 바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를 잘 설명해주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기. 선생님처럼 결과지를 놓고 이 문장은 나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 하는 부분에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며 꼼꼼히 읽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밑줄 그은 문장 살펴보기. 밑줄 친 문장들을요,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군데로 옮겨 적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되진 않겠죠? 밑줄 그은 문장을 아주 잘 살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일단 밑줄 그은 문장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으세요. 만약 비슷한 게 없다면 그냥 두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장에 밑줄을 그은 걸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장하고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그 문장에 여러분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 문장과 관련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밑줄 그은 것과 관련된 경험 정리하기. 밑줄 친 이유까지 이미 생각해 놨다면 이제 밑줄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써보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근면 성실하다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내가 근면하고 성실했던 증거, 경험을 적는 거죠. 내가 근면하고 성실했다는 증거 1, 학습 과제를 꼭 하고 준비물도 전날 미리 다 챙겨둔다. 증거 2, 이 학습터를 매일 100% 완료한다. 증거 3,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거라면 꼭 완료한다. 증거 4, 선생님이 성실하다고 칭찬하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 결과지의 문장과 내가 적은 나의 경험을 종합해서 나의 재능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검사 결과와 나의 경험을 통해 재능 찾기. 밑줄 친 문장과 그것과 관련된 나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내린 재능은 바로 성실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반장이 자기 역할 잘하면서 반을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재능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가며 자신을 잘 이끌어 나가는 성실함도 역시 재능이죠. 한 가지 예만 더 살펴볼게요.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잘 공감하고 배려한다.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경험, 이것들에 대한 증거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너무 잘 돼서 슬픈 영화가 너무 싫다. 두 번째, 친구들의 이야기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세 번째, 친구의 마음을 위해 나의 마음을 잘 참는 편이다. 네 번째, 귀찮지만 엄마의 장난에 반응해주고 동생을 챙긴다. 이런 경험들을 적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배려하는 것 같거든요. 동물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 재능일까요? 재능이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재능일까요? 역시나 재능이겠죠. 지금까지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 발견법은 나의 생활을 관찰하며 내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 재능을 찾아내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각종 검사의 결과지를 보고 나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서 그것과 관련된 실제 경험을 적은 후 나의 재능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재능을 꼭 찾았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서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능 성장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능을 찾아보세요.